취재진을 찾아온 최미숙 씨. 불법 다단계에 빠진 아들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는 분이 뭐 저기 몇 군데에서 취재만 시켜줄 거라고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업체라고 말 안 하던 거야? 했는데 그냥 안 했던 거니까. 지가 사는 곳을 정확하게 안 알려줘서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안 온 지 2년. 그동안 아들이 걱정돼 조금씩 용돈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전라도에서 일한다고 했던 아들 민재 씨. 하지만 매번 돈을 찾은 곳은 서울 마천동의 한 편의점이었습니다. 여기 마천동이라는 데는 또 처음 왔어요. 이번에 처음 와봤어요. 이쪽에 일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금방 찾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어요. 여기까지 알아냈으니까. 제가 누가 오면 만나죠. 근데 벌써 시간이 1년이 더 넘어버렸네. 최 씨는 지난 1년간 아들 또래의 학생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을 거마 대학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거마 대학생이라 그래가지고 거연 마천에 그 지방 대학생들이 마천에 등록금만 하고 의원가들을 그걸 강매로 막 무세례로 가족 강매에서 막 대출하더라고 강매로 하고 그럼 얘네들이 많이 좀 못한다고 친구 선생님이 하루에 6시간인데 얼마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왔었는데 여기 한참 뭐가요? 그게 경찰서에서 신고하라고 그 전단서를 딱 보내줬어요. 이 지역에 자리 잡은 업체만 수백 곳. 판매원으로 일하는 대학생만 약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곳의 지역 이름인 거여동, 마천동의 앞글자를 따서 이른바 거마 대학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후 5시경 거마 대학생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의 정장 차림, 3355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들이 들어간 곳은 허름한 반지하방이었습니다. 저녁 7시 어머니 최 씨가 한 무리의 학생들을 뒤쫓아갑니다. 아들이던가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자정이 넘도록 돌아갈 줄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 출근하는 거마 대학생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합숙소에서 30여 분을 걸어 한 빌딩의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들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 한 층을 빌려 마련한 강당. 불법 다단계 업체의 교육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하자 제지를 당합니다. 나올 시간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왜 와서 방해하시는데요? 나중에 나가서 사진을 저희가 찾아주니까 일단 나가셔서 그날 저녁에도 어머니는 편의점 근처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좌측에 있는 하얀 거 입네. 아들 맞죠? 네, 맞아요. 제가 담배도 안 폈었는데. 어머니가 가리킨 일행을 따라가 봤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외소액이진 체격. 아들 민재 씨였습니다.
핸드폰 매장에서 한참을 머무르던 민재 씨. 일행과 함께 상가를 나섭니다. 민재 씨가 들어간 곳은 돈을 인출하던 편의점과 200m 거리. 하지만 이렇게 만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집에 잘 돌아온 건가요, 지금 그러면? 아, 그래, 기분이 좋으시겠네, 그래도. 저희가 아드님 한번 만나보거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전화상으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안 될까요? 일단 시작한 뒤 다단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성자 씨. 오늘도 비어있는 아들 방을 청소합니다. 지난달 말 다단계에 빠진 아들을 데려왔지만 이틀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데려가지고 집에 일단 내려왔는데 이틀 자고 그냥 갔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미용실 쉬려고. 근데 4일 힘이 나더라고요. 전세보증금 1,700만 원을 붙여주고 1년이 지나서야 불법 다단계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종양이 생겼다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두 상경했습니다. 우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범하대 학생들의 피해 신고가 속출하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속 과정에서 입수한 명단을 기초로 피해자들이 어떤 업체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있는 교육장이에요. 경찰이 알려준 업체는 지난달 22일 대표이사 등 4명이 구속된 곳이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밥부터 먹입니다. 30분이 넘게 설득을 해보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진 못합니다. 끝내 자리를 뜨는 창수 씨. 어머니의 건강검진 결과를 알렸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3개월만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한참 동안 떠날 줄을 모릅니다. 올해 22살 김선아 씨. 2년 전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친구를 따라갔다 다단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급이 올라가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그걸로 이제 부모님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누리고 싶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거기서 회사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들. 만나자는 전화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겪어봐서 알고 있는데 그 처음에 친구가 전화를 했을 때 옆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좋다 이러면서 이제 비전을 많이 제시해줘요. 저에게 오게끔 하려고. 인터뷰 도중에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시 왔어. 이게 지금 평소에 전화한다는 그 친구예요? 예, 그 친구예요. 한번 통화 내용 들어볼게요. 받아보세요. 야 무슨 이 얼굴이나 볼까? 알았어. 그러면은 진짜 우리 얼굴 보고 근데 우리 만나서 뭐 하고 놀 거야? 내 장난감은 잘 안 가봐서. 아 진짜? 괜찮아. 우리끼리 뭐 재밌게 놀면 되지. 다단계 판매원들은 전화 등을 통해 상대의 정보를 모두 파악한 뒤 만남을 갖습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이 걸립니다. 취재진은 선아 씨와 동행하며 다단계 업체의 접근 수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도착합니다. (6개월) 전부터 연락이 온 친구. 만남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음식점에 앉는 위치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말에 집중하도록 벽을 마주보게 앉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전화를 유도합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친구는 만남의 진짜 목적을 밝힙니다. 재미있게 놀자던 친구가 회사 상사와의 만남을 주선한 것입니다. 첫 만남 장소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 이들이 들어간 곳은 동네의 작은 치킨집이었습니다. 약 30분 뒤 회사에 윗사람이란 남녀가 들어와 다음날 중요한 강연회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행사는 4일에 걸쳐 이루어진다며 끝까지 참석할 것을 당부합니다.
청내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리저리 뭐 본인한테 도움 될 만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할 거니까. 자정이 넘어서 끝난 자리. 동행했던 여성을 따라 어디론가 향합니다. 2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이 업체의 합숙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합숙소를 나서는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30여 분을 걸어 한 건물에 도착합니다. 도마대학생처럼 보이는 20대 초반의 남녀가 눈에 띕니다. 이 건물의 4층. 두세 명씩 무리지어 전화통화 중입니다. 한쪽 방엔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곧이어 업체 소개가 시작됩니다. 그는 먼저 이곳이 불법 다단계 업체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보험만 하거든요. 보험으로 하면 돈 8,000원. 아무리 군대 밑에 보험으로 하면 너무 없잖아. 이어 월 수입 1,000만 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빼고 우리 회사에서 딱 보면 450TV라는 기준점을 돌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5%고 여기까지 식당이 나온다. 여기까지 식당을 다 합한 게 아니라 GM이란 자리에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식당을 다 합한 게 이 VIP한 게 간 다음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그 밑에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조가 원래 그렇게 되는 게 다단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구조가 없는데 얘를 가르치네요. 그래도 잠시만요. 아빠. 아빠. 엄마 아빠? 돈 어디 있는데? 우리 회사를 알아보시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맞춰요. 본인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맞춰요. 어떤 분들이 맞추냐면요. 기본적으로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머니 심지어는 이제 친구들까지 여기 다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좀 많이 허다해요. 맞아요. 자기도 여기서 뭐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1억 많은 기분 나쁘게 낼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다음에 이제 업체할 때 부모님은 뭐 지금 형 다치신 건 좀 안타깝지만 거기서 뭐 어떻게 본인이 한다고 뭐 대리가 쏠쏠 때면 달라질 경우 해보죠. 부모님 아프다고 해서 간다는데 그거를 뭐 그거 확인해봐야 된다고 그러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고 하지만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친구는 입구까지 따라 나오며 선아 씨를 붙잡았습니다. 선아 씨는 불법 다단계 업체라며 친구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자기가 일하는 곳이 다단계인 걸 모르고 그 위에 사람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거기서 계속 일하려고 하는데 좀 너무 안타깝고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들 불법 다단계 업체에서는 25살 이하, 주로 21~22살 정도의 젊은 청년들을 포섭시키고 있었는데요. 이는 이들이 사회 경험이 적어 설득하기 쉽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5살 넘으면 받아주지 않습니까? 네, 세뇌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25살 이상은 포섭 대상으로도 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유혹인데 월 수입 1,000만 원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고소득을 미끼로 헛된 꿈을 주입시키며 대학생들을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수법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만난 김경석 씨. 입대를 앞둔 그는 넉 달 전까지 거마대학생이었습니다. 병역 특례 업체라는 선배의 거짓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잘 들어본 다음에 정확하게 본 다음에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고 4일 동안 잘 들어보고 판단하지 말고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주니까 그래. 그때 너무 마음이 다 풀렸어요. 저도. 다단계 업체에서 1년 동안 그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담겨져 있겠죠. 그냥 같이 그 숙소에 지낸 사람들끼리 지내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하다 보면은 막 할 수 있어, 꿈을 이룰 수 있어, 막 그런 얘기 하니까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막 돈을 얼마 해야 되는지 막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경석 씨가 1년간 지냈던 합숙소를 찾았습니다. 월세로 빌린 작은 반지하방에 많게는 20명까지 함께 합숙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돌아오는 때를 기다려 방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7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라면을 끓이고 밥도 보입니다. (15) 명이 생활하는 방의 경우 한 달 식료품비가 2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액이 여유가 안 되니까 감량이 우리가 먹는 공깃밥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걸 권장한 애들 21살, 22살 그런 애들이 그걸로 두끼, 세 끼를 먹고 저도 어렸을 때는 뭐 나쁜 얘기지만 할머니 그 박스 미역국을 훔쳤어요. 친구랑. 너무 배고픈데 돈이 없어서. 그 국물 싸나니까 8만 원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취방 애들 고기 사서 먹이고 나가는 사유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배고파서요. 난민 수용소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는. 이들이 이처럼 열악한 합숙 생활을 견디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타마는 소리라든가 이런 거 알 수 있듯이 요즘 뭐 스카이 나와서도 대기업 취직을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제 주변에서도 중소기업도 차근차근 반응을 시작하는 151억 받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거 300만 원 투자하잖아? 3억을 버티는 사업이야.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일을 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거의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 바보같이. 경석 씨의 경우 한 달 만에 집에 1,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엄청 많아요. 다 갖고 나왔고 원래 못 갖고 나오는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을 투자를 해야 더 높은 단계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내가 더 빨리 성공하고 빨리 그 병역특례를 받으려면 700만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빨리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어요. 700만 원 할 때 부모님한테 1,500만 원을 받아서 700만 원 하고 했었죠. 경석 씨는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시 업체 측이 써준 전세금 시나리오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급자가 빨간 글씨로 첨삭까지 합니다. 전세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월세가 또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월세는 뭐 다달이 전기세, 수도세 내야 된다. 뭐 1년, 내가 여기서 2년 동안 있으니까 몇 년 되면 1,500만 원인데 전세라도 1,500만 원 다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1,500만 전세의 이렇게 좋은 점을 얘기하면 전세할 수밖에 없대. 급히 연락을 받은 아버지. 당시에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 보내야 되는데 돈 보내려고 하는데 안 보내줄 돈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서 송금을 시켜준 거거든요. 사태를요? 그렇죠. 이자 사부에. 업체들마다 투자금을 빼내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다단계 피해자들의 모임. 이들은 대부분 대출 시나리오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회사에 대출을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대출을 자기가 받았다. 참석자 10명 중 8명이 대출을 받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중 5명은 여전히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취업 자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거짓말 시키고 멘트를 다 만들어주고 있어. 그냥 은행에 전화하거든요. 전화하면서 그 멘트대로만 해주면 이렇게 받네. 네. 은행에 갈 필요도 없이 부모도 모르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돈으론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구입해야 합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옷걸이 등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종류보다는 지금 이게 구입하신 시계예요? 금액은 얼마라고요? 83만 3천 원. 83만 3천 원이요? 예, 이거 하나예요. 이게 명품인가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 판다고 하신다는 말씀이 안 하시고 어디서 이렇게 소리 다니냐고 어이없으시고. 판매 물품들은 대부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업체 측의 자료를 입수해 원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비누의 경우 원가의 약 110배, 블루베리 음료는 약 10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홍삼이 많은 이유가 제품의 선택의 가격을 정하는 폭이 크니까 3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사장이 정하는 거 얼마에 판매할 거냐. 성류 음료수인데 한 박스에 30얼마짜리인데 이런 이 4분의 1 정도 되는 창고에 가득 차 있어요. 작업을 했는데 1,000만 원씩 하니까 그거는 뭐 600만 원, 300만 원씩 부여하니까 그걸 뭘 대신 먹어요. 그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홍삼을 이렇게 써도 뭐 쓸데가 없으니까. 거마대 학생들의 학습소 내부입니다. 고가에 구입한 제품들이 방 안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유산균 3박스는 99만 원입니다. 하지만 팔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 시장은 형성 내부인 거예요. 사람을 끌어들여야 돈이 갈 수 있다. 물건을 끌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넣는 거죠.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 한 명이 물건 얼마큼을 구입하면 거기에 내 배당이 몇 프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 시장인지 뭐예요. 김경석 군이 근무했던 회사의 조직 체계입니다. 회유를 받고 남기로 결정하면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빚으로 불품을 구입하면 다단계의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수십 명씩 데려와야 이들이 말하는 성공자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경석군이 작성한 전화통화 시나리오입니다. 개개인별로 통화 내용이 모두 다릅니다. 회사에 대한 자랑은 기본입니다. 부모님의 반응에 따른 상황별 시나리오까지 있습니다. 제가 썼던 건데, 야, 여름방학인데, 해외 촬영을 간대. 막 스타일이 많이 부족해서 필요한데, 야, 너 여행도 가고 좋지 않아? 돈도 많이 줘. 너 경비하고 줄 거 없고, 돈 지급해주고, 여행 간다. 어때? 괜찮지? 그럼 좋아하거든요. 그 상황을 갖고 오고 나서, 아, 얘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얘가 앞으로 뭐, 스펙 같은 거, 경험을 쌓고 싶은 그냥 경험적인 얘기는 사람들 얘기만 해주고. 늦은 밤 거마대 학생들의 합숙소.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잘 때까지 전화통화가 계속됩니다. 이들이 거는 전화는 하루 평균 10통. 업체 주위에서도 시나리오 노트를 들고 통화하는 학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생활비는 어떻게 예배가 냉장고 쓰는 거 없나? 너무 들어간 거 말이야. 뮤지 쓰겠네. 사람 목소리 많이 들리고. 상위 직급자로 보이는 여성이 통화 내내 내용을 듣고 일일이 지시합니다. 매일매일의 통화 내용은 모두 기록해 보고합니다. 친구가 게임 업체 취업에 관심을 보이자 상황 파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다음날 통화에선 구체적 게임 업체에 대한 기대감을 심습니다. (10일) 후엔 접근이 너무 빠르다며 천천히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화로 수집된 정보들은 고객 관리 카드에 정리됩니다. 현재 직업이나 희망사항부터 서울에 있는 친척 여부까지 항목도 구체적입니다. 경석 씨가 6개월간 작성한 관리 카드만 100여 장에 이릅니다. 최고 사진자까지 기본적인 프로필. 꿈이 뭐냐, 어디서 산 성격, 취미, 특기 이런 걸 조사를 하죠. 제가 사업을 해서 제 밑에 손님이 온 사람만 500명, 1000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 1000명의 손님을 상대했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제 스타일이 어떤 사람이다. 모든 게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게 되면 자기 의지로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김경석 군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지난 7월 말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에도 아직 수백 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접근하자 촬영을 막습니다. 대표분이나 이곳은 2달 전 대표와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대표는 불법성은 없다며 거마대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다 이루겠어요. 그 가족들은 필요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들이 뭐 강의를 다니고 하고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하고 집에 필요한 게 하는데 서로 입장이 차린 거잖아요.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가자 경찰도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고위직급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7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을 맞추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또 뒤에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런 다단계 업체에서 실제 돈을 번 사람은 있는 것일까? 다단계 업체에서 이사까지 올랐던 정성문 씨. 그가 끌어들인 사람만 수백 명, 최대 40명까지 하부 조직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약 3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3년 동안 번 돈은 고작 150만 원이었습니다. 밑세차기 때문에 매출은 3만 원이 됐는데 얼마나 또 벌써 매적은 적어도 3,4억인데 3,4억 정도 뜰 때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내 조직을 운영했는데 150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웃기죠. 거기서 홍보하는 것처럼 월 1,000만 원을 벌고 저희 생활하는 사람이 만약 100명 있다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0.00 몇 프로. 다단계 업체에서 5년간 일한 뒤 현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차유진 씨. 차 씨는 6개월 만에 대표이사 바로 아래 직급까지 승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수입은 고작 700~800만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 3개월, 4개월 지나다 보면 알 거예요. 이거 한 달 150, 다음 달 100만 원? 그 다음 달 100 없네? 그럼 그게 성공적이에요. 100만 원 벌고 150 벌고. 그래서 그 조직에서 실거래 신고를 한다. 성공 그러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봤자 3,400이에요. 그래봤자 3,400. 그렇게 열심히 성공한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한 3,400 버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만약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가 됐는데 뭐 다시 가라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공까지 해보셨으니까 그래도.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거기 있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 중반을 거기서 다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서야 자리 잡았는데 원래는 성사원들이 잘 잡았어야 되는데 아깝죠, 시간이.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불법 다단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경제적 현실 또 사회적 어떤 현상을 잘 모르는 대학생들을 꼬임을 해가지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해서 어떤 이제 다단계의 어떤 그 불법적 요소가 가미된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파고 들어가는 형태가 아마 그 뒤에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근절되지 않고 지금 오히려 더 이렇게 확산되는 이제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 처벌 속에 10여 년간 대학생들을 울려온 다단계 업체. 하지만 이들이 다단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되게 그런 사람들 되게 멍청해서 빠져나갔다 이거보다는 집이 좀 어렵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이런 주의가 거의 9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친구 때문에 아니면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이런 거가 많고 경력 높은 상당히 친구들한테 어쩌면 의사한테 내가 주면 이걸로 하면 그냥 저도 될 수 있는 건가? 그냥 자기만 그냥 편견을 세우세요. 앞으로 부투학교만 미래를 가진 그런 대학 생활보다는 내가 여기서 대학 생활을 하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대학 등록금을 내면서 그래서 또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있는 애들도 있고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만든 것 같은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고
불법 다단계라도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 말 그대로 슬픈 동거 같습니다. 자,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취재 중 만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헛된 희망을 빠져 너무나 쉽게 돈과 시간 그리고 사람을 잃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큰 피해에 비해 사회에서 이런 위험을 경고하는 기능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학생들은 물론 부모에게도 피해 예방 교육이나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